네, 미국의 3대 지수는 특별한 방향성이 안 나오는 가운데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세가 조금씩 사상 최고치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 지표나 발언들의 중요도는 높아져만 가고 있는 현 시점이 되겠는데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의 정보 중에서 봐야 될 내용들로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대 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계속 혼조로 거래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AI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 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오늘 개장 전 포인트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나스닥에서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올랐고요. 그런 분위기들은 좋은데 지수의 힘이 확실히 좀 떨어져 보이는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시장이 나쁜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승에 대해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이 박스권 상단입니다. 지금 상단에서 힘을 크게는 못 내고 있는데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제가 좀 드렸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국내 증시를 놓고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에 1조 5천억 샀고요. 금요일에는 7,3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대금도 목요일 날 19조 원 거래대금이 있었고 이 금요일 날 16조 원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라는 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좀 보합권이다. 나스닥이 조금 올랐고요. 근데 다우지수도 거의 보합권에서 사실 움직이고 있죠. 별로 못 오릅니다.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뛰어오르려고 힘을 비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경제 지표라든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런 부분들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출발 신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m 달리기 할 때 이 준비 자세를 취하죠. 그러면 땅 소리가 날 때 달려야 되는데 땅 소리가 확실히 나는데 그게 지금 내 맘대로 나는 게 아니라 땅 소리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출발 신호가 나게 됩니다. 이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죠. 금리 인하도 금년에 할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이게 이거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 언제쯤 몇 번 이거에 대한 확신을 시장은 받고 싶은 상황이고 연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예령이 유럽에서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탄력이 줄어들었다라면 여기에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내려가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고 이전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을 때보다도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같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전기차가 있죠. 이 전기차 완성차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서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금요일 밤에 시작하기 전에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도 트럼프 관련된 이 우려감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이런 가능성, 이런 우려감들을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죠. 하이브리드라는 게 중간 단계에 등장을 하면서 전기차로 가기 전 중간 다리 연결을 하고 근데 이 다리가 생각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길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좀 더 딜레이된 부분들은 맞지만 결론적으로는 전기차로 가야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우려감에 몇 번 출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스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돌파에 대한 시도 이 상단에 대한 돌파 시도를 지금 국내 증시 코스피만 놓고 따지면 2,750선을 박스권 상단이다 그랬으면 지금 3월 달에 한 번 했고요. 5월 달에 한 번 했고 그리고 6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니면 다음번에 이번 혹은 다음번 정도에는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아져서 박스권 상단이라서 매물은 계속 나오겠지만 돌파 가능성이 높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시장은 재도약을 위한 힘을 모으는 중이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좋은 종목들도 미리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모닝 관심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디 잡으셨습니까?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석 달 만에 12% 상향 조정됐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잡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왜 올렸는지 좀 궁금합니다. 매크로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이러한 흐름들로 또 특정 종목들만 잘 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종목 얘기도 같이 드리고 싶어서 이걸 골라봤고요. 그리고 시장 얘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어서 골라봤는데, 제가 좀 전에 이 비교적 긍정적인 시장 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긍정적인 시장 뷰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영업이익이 좋아졌다입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항상 좀 약하죠. 이 미국 증시가 좀 더 잘 오르고, 좀 떨어질 때도, 하락할 때도 좀 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영업이익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비율이 70%가 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훨씬 이보다 못 미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는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이 3대 지수의 사상 최고치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뭐 최근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박스권 상단이지 사상 최고치보다는 한참 좀 하락해져 있는, 사상 최고치보다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한 20% 정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이 이유가 실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실적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증권사들이 기존보다 12% 정도 상향 조정했다라고 이 전망을 했는데요. 가장 크게는 전기전자, 반도체가 들어있죠. 물론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다른 전기전자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충당금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그리고 증시가 상당히 좀 침체가 됐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충당금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첫 번째, 그리고 거래대금이 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리테일 쪽으로 거래대금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조업체들까지 이 세 개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외에 놓고 보면은 뭐 철강금속, 전기가스, 화학, 섬유유복 여기는 3개월 전보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10% 내외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기전자에서는 제일 크게는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3개월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이 93%가 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제일 크게 올라갔죠. 3개월 전 추정치가 10조 원 좀 넘었었는데 이제는 14조 원을 좀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반도체에서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추정치 상향이 좀 된 부분이 있고, LG이노텍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165억 원에서 801억 원으로 늘면서 추정치의 증가율 자체를 놓고 보면 거의 한 4배 되죠. 뭐 가장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증권업종에서 놓고 본다라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까지 다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서도 종목을 좀 하나 골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증권업종이 사실 이 증권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라든지 뭐 LG노텍 이런 종목들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증권업종을 좀 골라봤고요. 증권업종 중에서도 삼성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증권업종은 사실은 금융업종 중에서 그래도 금융 중에서는 비교적 인기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금융으로 따지면 크게는 증권, 은행, 보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증권업종이 그래도 제일 주가가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최근 들어서 보면 증권, 은행, 보험 중에 제일 인기 없고 시장 소외된 게 증권업종이었죠. 증권업종들 실적은 안 좋은데 주주환원책, 그리고 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융업종 3인방 중에서는 가장 좀 떨어진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주가가 좀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증권업종을 좀 더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삼성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뭐 미래에셋증권도 있고 NH투자증권도 있었는데, 삼성증권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물론 이 충당금을 많이 쌓았고 이런 충당금에 대한 환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는 공통적인데, 이제는 제가 좀 전에도 시장 지난주 금요일 거래대금 좋았고 목요일 거래대금도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브로커리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이 증권에 대한 이런 브로커리지, 그리고 IB에 대한 브로커리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삼성증권 이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증권도 주주환원 정책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이 NCR 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주주환원율이 35%입니다. 상당히 좀 좋은 이런 모습들을 주주환원율에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좋아지고 있는데 주주환원책 상당히 긍정적이다. 금융주 안에서 굉장히 소외받았었죠.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상장사들의 이런 영업이익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춰서 증권 업종에서 삼성증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네, 큰 손들이 지갑 여는 달이 다가온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주 좀 주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뭐 앞에 K 붙어서 움직이면은 다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 아주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큰 손들인가요? 네, 우선 이 큰손들, 사실 뭐 중국에 있어서의 큰손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팔린다. 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좀 많이 살고 있는 뭐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 이런 투자자들에 대한 주목도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해서는 이번 달 들어서 조금 하락했다. 근데 하락이 굉장히 10%, 20%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조금 하락을 했다. 좀 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이 시간에도 화장품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상당히 좀 분위기는 괜찮다. 화장품주는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 키워드를 좀 골라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이 주가가 좀 쉬곤 있습니다만 6월 18일 쇼핑 축제, 이 중국의 이 쇼핑 축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 제2의 광군제라고 불리는 이 6월 18일에 대한 쇼핑 축제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이 프리미엄 럭셔리 한방 화장품을 가지고 있죠. 설화수와 후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에서 이 화장품들이 굉장히 잘 팔렸었습니다. 굉장히 잘 팔렸다가 한번 침체를 겪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회복세를 사실 보여주고 있죠. 회복세도 보여주고 있고, 이 6월 18일 쇼핑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좋은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회복을 한다라는 점, 이게 사실은 이 키워드의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릴 때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출을 많이 하는 화장품 회사여야 됩니다. 국내에서 OEM 업체들은 수출 기업들, 국내 기업들의 OEM 납품을 하기에 한다라는 점. 근데 OEM 업체를 빼고 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처럼 이 완성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다라면은, 국내에만 팔고 있는 업체들은 물론 국내도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긴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수출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한다라는 점. 그래서 특히 중국은 회복, 그리고 미국 시장은 성장,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을 같이 말씀드리면 이 아모레퍼시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미주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 같은 경우가 감소했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높은 성장성 때문에 국내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겠는데, 미국의 15% 성장, 그리고 이익률은 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10% 정도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해외 쪽으로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이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아직까지 실적이 확 좋아지진 않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회복세는 눈으로 관찰될 정도로 많이 보여주고 있고, 여러 해외 법인들 인사도 단행할 정도로 아모레퍼시픽도 해외 쪽에 포커스를 상당히 많이 맞추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좀 쉬고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K뷰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상무님만의 관심주가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이 삼성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조선주들이 연초의 분위기가 좀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2월, 3월, 4월, 5월까지, 5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선주 뭐 빅사이클 기대감 이러면서 연초에 좀 올라갔었다가 이게 좀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기관 쪽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 지금 매물이 나올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는 다시 한번 레벨업해서 기대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FLNG라는 이 국내 조선 회사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벌크선만 한다 그러면 벌크선은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이 기술력이 좀 쉬운 편이죠. 그래서 물론 중국의 벌크선, 한국의 벌크선, 한국이 훨씬 잘 만들어요.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훨씬 싸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좀 더 좋은, 좀 더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이런 선종으로 좀 더 주목을 하고 싶고요. 국내 조선주들은 하반기에는 LNG, FLNG 선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하반기에 FLNG 건조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레벨업이 된다. 그러니까 이 연간 실적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 그리고 하반기 FLNG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6월달 중순이 지났어요. 상반기 다 끝나가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이 될 시기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 세 가지 키워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내 상장사의 그 마진,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증권 업종, 그중에서도 뭐 은행이나 이런 쪽에 대비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만큼 더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고요. 유동성 확대 수혜, 그리고 높은 주주 환원율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증권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K-뷰티가 되겠습니다. 자, 6월 18일 일정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국의 쇼핑 축제 또 하나의 광군제 이상의 성과가 나오게 될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최근에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팔로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외 모두 다 다양하게 좀 퍼져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좋다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서 대장주죠. 아무레 퍼시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조선 업종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이제 벌크선이나 이런 쪽보다는 높은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배,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 쪽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종목들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한 주 잘 시작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스탠바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